파트 2. 반도체 랠리 끝 어딘가. 기본적으로 이번 주도 결국 반도체 랠리가 뭐 지배한 한 주였죠. 예, 마이크론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다 날라갔죠. 오늘 위아래로 흔들지만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그 다음에 소버린 군비 경쟁, 캐펙스, 그 다음에 유닛 이코노미라는 게 이제 결국은 토큰 이코노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붐, 버스트 할까 안 할까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붐, 정점 찍고 균열 시작되고 버스트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단계죠. 민스키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이건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AI 캐펙스 폭발적 증가해서 주가 오른다 올라가는 거 났고, 그 다음에 소버린 AI 현재 위치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근데 요 끝쪽 어디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 균열이 언제 시작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도 요즘은 생각을 아무리 해도 뭐 대안이 별로 없어서 특별한 이유를 못 찾겠어서 생각을 해본 결과로는 그냥 이거 완전 뇌피셜이에요. 컴퓨팅 선물들이 이제 상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연내 잘하면 상장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상장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할지 모른다는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랑 중국이랑 같이 컴퓨팅 선물이 양쪽에다 다 상장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상장됐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꺾이는 부분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가 꺾이는 것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선물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꺾어지는 게 먼저 일어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구독자 이탈되면서 모양 보이면서 추가 하락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반도체 주식을 줄여야 되나? 정리라는 거는 100% 정리라는 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을 줄인다. 지금 비중이 많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균열이 시작되는 이 시점을 확인하고 나서 줄여야 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랠리가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소버린 AI. 오늘도 감독원에서 뭐가 메일이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엔스로픽에서 예전에 그 미소스 하고 나서 프로젝트 나온 다음에 보안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미 돌아서 결과물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끼리는 JP모건만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금감원도 그 안에 뭔가 어디서 받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어떤 오픈 소스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금융기관에 모두 다 보내줬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소버린 AI가 워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 상황 하에서는 결국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 부분, 바닥은 정부가 받아준다라는 것을 그냥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캐펙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선약을 했지만, 선약이라는 게 이제 미리 이제 계약을 했지만 그걸 해지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으면 안 되지만, 그것보다 그 펀더멘탈한 밑에는 정부의 소버린 AI, 그래서 군비 경쟁이다라는 부분들, 지난번이랑 똑같이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거 때 쭉 비교해서 보면은 결국 닷컴 버블, 서버 스토리지, 모바일 반도체 현재 상태. 근데 여기에서는 소버린 AI가 계속 바닥을 지켜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럼 반도체 랠리가 끝나는 조건들은 뭐냐라고 보면은 결국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거에 어떤 이제 숫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AI 유료 구독자, 특히 이제 클로드 코드나 뭐 이런 걸 쓰면서 API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대거 이탈할 때, 이거 뭐 코드 짜주는데 너무 나쁜데, 쓰레기인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해지를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이냐라고 보면은 여기도 클로드도 생각할 때 12, 18개월 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캐펙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화가 안 되는 게 증빙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증빙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 컴퓨팅 선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비트코인 선물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 선물이 먼저 빠지잖아요. 빠지거나,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숏이 된 다음에 ETF를 상장시키잖아요. 롱 ETF를.
그런 상황을 비교해 보면 컴퓨팅 선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에서 토큰 가격 자체에 대한 선물이 나오는 거고, 유사하게 움직이겠지만 각각 회사마다 토큰 가격은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선물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팔구 사구죠. 이제 숏도 되고 롱도 되니까 선물은.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는 결국은 선물 가격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그 컴퓨팅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올 거고, 그러면 그 토큰 가격이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제 GPT 써도 20불짜리 내고 쓰는 거는 우리가 이득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는 적자다,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 선물이 나와서 그걸로 가격으로 해서 거래가 될 때는 누군가는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차익 거래라는 표현보다는 헤지를 하겠죠. 뭐 코이브든 누구든 토큰에 따라서 자기 비즈니스가 움직이는 데서는 투기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미리 알 수 있는 곳들은. 그러면은 이제 가격 이제 확인 기능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골드러시의 법칙, 결국은 뭐 인프라, 뭐 청바지,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뭐 결국 반도체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캐펙스 얘기도 지금은 이미 다 뭐 2년, 27년까지 전부 다 계약 끝내놨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안 생기는 한 그때까지는 프라이싱이 다 반영됐다 봐야 되고, 그 다음 거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MAU 역성장 나오고, 뭐 캐펙스 조정되고, 이거 숫자 나왔을 때는 주가는 이미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빠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밀접하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